네, 이어서 은퇴 재무 설계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지난주부터요, 재무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을 알아보고 있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노후 자금을 위해서 저축액을 얼마나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은퇴 이후에 월 평균 소득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목돈으로는 얼마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부터 저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은퇴 소득을 전체를 다 원금은 그대로 손을 안 대고 네. 이자 소득이나 뭐 투자 수익에서 인출을 해서 쓰겠다 하면은 답은 아주 간단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투자 수익률이 2%다. 요즘 이제 정기예금이 2%인데 그러면은 1억을 예치를 하면은 연 200만 원대 정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찾아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그런데 이제 원금은 보전이 되는 거고 이제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는 원금을 계속 소진해 가면서 투자 수익과 원금의 일부를 계속 빼서 인출해서 그 생활을 할 때 그럼 결국은 그 원금이 언제 다 소진이 되느냐 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표를 화면에 보시면은 네. 이거는 이제 월 100만 원을 인출해서 쓸 경우에 어느 정도 원금이 필요하냐라는 표인데요.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4% 정도 나오는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었다. 그런데 30년 정도를 은퇴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30년이 되면 이제 거기서는 완전히 잔고가 제로가 되는 거죠. 네. 그럴 경우에 월 1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 중앙에 보시다시피 2억 7,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. 그리고 수익률이 좀 높아지면 당연히 투자 원금, 필요 원금은 줄어들겠죠. 그리고 은퇴 기간이 길어지면 또 늘어나고요. 그런 은퇴 기간과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정도의 적정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느냐 내지는 지금 투자하고 계신 상품이 매년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날 것이냐라는 것을 미리 감안하셔서 이 표에 의거해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대략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인 투자 수익률, 일반적인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4% 내외 정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물론 이제 그거보다 높은 그 투자 상품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 최근 동향으로 봐서는 물가가 연 2% 정도 내외의 상승률에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 4%, 물가 2%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시면은 쉽게 편하게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요즘 보험사 이 즉시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가입을 하면 얼마의 소득이 매월 이렇게 좀 보장이 되잖아요. 그 연금에 납입하는 원금과 또 지금 말씀하신 이 금액이 사실 같은 건가요? 예, 그렇진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60세 기준으로요. 즉시연금에 가입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입을 하셨다 하면은 평생 동안 월 40만 원이죠. 40만 원 정도 내외의 소득이 연금이 계속 지급이 됩니다. 네. 이건 뭐 확정적인 거고요. 네. 보험사의 어떤 운영 수익이 좀 올라간다라면은 이 금액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.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% 수익률에 한 30년 정도 기간을 60세에서 가입을 했다 그러면 기대 여명이 한 90세는 안 되니까 네. 30년 동안 소진하는 연금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만의 포트폴리오에서 인출하는 방식보다는 사실은 가격이 연금 가격이 좀 비싼 거죠. 그런데 이거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최저 보장이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나 어떤 그런 비용 문제지,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데 따른 비용이죠. 근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 연금도 조기 사망 시에는 뭐
이 사실상 금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그건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그 리스키한 거는 물가가 많이 오를 경우에 그걸 과연 구매력이 지금 받을 월 40만 원씩 받는 금액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 미래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돼 있거든요. 예,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얼마의 어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네. 얼마 정도의 돈을 저축하면 되는지 그 계산하는 법 이것도 저희들이 궁금합니다. 예,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는 이제 그 얼마의 목돈이 필요한가를 계산할 때 그 은퇴 기간하고 그리고 수익률이 변수가 들어갔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의 기간 동안 돈을 모을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뭐 10년 동안 모을 사람하고 20년 동안 모을 사람하고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. 또 하나는 어느 상품에 몇 프로의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네.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% 정도 지금 그 확정 금리나 뭐 이런 채권 수익률 관계가 한 4% 좀 안 되는 상황인데 4%를 가정으로 했을 때 이건 이제 세후입니다. 세후 투자 수익이 4%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표에 보시다시피 20년의 경우는 매월 29만 7천 원 그리고 10년 동안 1억을 모아야 되겠다 하면은 69만 3천 원 정도의 월 저축액이 필요로 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1억을 지금 기준으로 1억 가치를 생각해서 모았는데 이게 20년 후에 또, 지금의 네. 1억 가치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. 그쵸.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물가 오르는 걸 감안해서 보니까 20년 후에 1억이 지금 60%밖에 안 되더라. 그러면은 당초에 월 저축했던 돈보다 그 비율만큼 더 증액을 해서 사실은 저축을 해야 되는 거겠죠. 요즘 그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저축해서 목돈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또 예금하고 계신 분들은 그 이자 소득이 낮아서 또 생활이 어렵다 이런 네,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. 이렇게 그 저금리 시대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? 예, 근데 사실 저금리 하지만은 지난 한 10여 년간 계속 저금리다라고 그래 오면서 계속 더 떨어진 것 같아요. 네. 네, 그 원래 저금리 상태나 또 반대로 이 고금리 상태에 비해서 사실 저금리 상태는 은퇴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저축자한테 불리한 거죠. 네. 결국은 그 금리 소득이나 투자 소득이 훨씬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의 은퇴자들은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1억이 필요했으면은 지금은 그 수준하고 똑같으려면은 2억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은퇴 필요 자금이 굉장히 늘어나는데요. 네. 근데 그렇다고 뭐 투자나 저축을 외면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금리 상품을 장기로 고정시키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금리가 또 낮은 상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사이클이 있어서 좀 올라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건 상당히 장기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금리인 것 같다라고 투자 판단을 하신다라면은 그 확정 금리 상품에는 단기로 운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뭐 고수익 상품으로 조금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쨌든 저금리라면은 모든 상품이 사실은 투자 수익이 다 공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고수익 상품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하고 경제 여건이나 성장 여건이 다른 그런 해외 투자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망할 수가 있겠죠. 네. 그 사례가 결국은 일본인데요. 일본 같은 경우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저금리로 네. 이 별다른 이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한 10년 전부터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금 자금이
해외 채권이나 해외 주식 쪽으로 대거 이동하게 하게 됩니다. 뭐 그런 식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그런 방식인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 해외 투자에 대한 어떤 분위기나 자금 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노후 필요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저축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다음 주에는 이 저축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